안녕하세요. 빌 게이츠를 꿈꾸는 남자 빌 캐디치입니다. 오늘은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신청,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나는 신문을 자주 보기 때문에 금리의 움직임을 잘 안다. 그래서 미국은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내릴까요? 올릴까요? 미국 금리, 연준, 파웰,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방송 촬영일 기준 뉴스 자료인데요. 올해 연준이 총 2차례 금리를 올릴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되겠죠? 올해 미국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 최저라고 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018년 4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리고 중국과 무역 분쟁 등에 대한 이슈로 금리 인상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기본적인 연준의 방침은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3.25% 정도로 맞춰놓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차례만 금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매달 기자회견이 열려요. 언제 올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면 되니까. 참고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금리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외자 유출 부분 때문이겠죠. 맛보기로 잠깐 설명드리면 외자 유출 부분도 위험자산을 선호하는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신흥국, 즉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려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반드시 부동산 시장에 좋지는 않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 기간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 전에, 조합 설립 전에 투자를 선점하는 게 좋다. 조합 설립 전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애매하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세모로 정했어요.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포인트는 일단 가수요예요.
물론 사업 속도라든지 다른 것들도 고려해봐야겠지만 일단 가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수익이 확실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핫한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보유 기간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떨어진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는 이런 게 안 되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팔아요. 참고하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발품 많이 파셔야 돼요. 현재 부동산마다 하는 얘기가 극명히 달라요. 특히 사업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 참고해 보시고 발품 팔면서 이 지역 조합 설립이 확실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붙었다 생각되면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합 설립 전에 이런 상황이 그나마 좋아 보인다는 것 뿐이니까. 반대로 실수요자들이 많거나 예를 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합 설립 동의 잘 안 해주시거든요. 상가들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해요.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3문제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 시시하다 이런 댓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식이 부족한 저도 집을 샀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뭐 있겠어요? 투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없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 또 끝도 없잖아요. 돈 많이 버시고 그 뒤에 기부 많이 하세요. 그게 베스트 아닐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무료 세미나 신청과 매물 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빌 게이츠를 꿈꾸는 남자 빌 캐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